배트맨 뭘까요? 자, 이게 미국 기업들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원래는 A가 하나, 배트맨 하면 A 하나였는데 A가 두 개죠. 네, 일부러 언어적 유의를 위해서 배트맨을 사는 거죠. 이 배트맨이 뭐냐?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브로드컴이라는 종목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대항마로서 뜬 기업이죠. 자, 엔비디아가 AI 열풍, AI 관련된 반도체 칩으로서 유일한 칩으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서 그 컴퓨터에 보면 인텔, AMD 그 CPU 들어가는 회사들 아시죠? 인텔, AMD가 엔비디아를 대항하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를 못 막았죠. 실제로 인텔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인텔 주식을 10년 전에 산 사람은 지금 손실입니다. 엄청나게 폭락해서. 왜? 요즘 컴퓨터를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인텔 칩보다 AMD 칩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은 인텔 칩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칩을 비싸게 내놔도 대체제가 없으니 얘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됐죠. 그러니까 AI를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는 또 한 번 더 갑질을 합니다. 가격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네가 사고 싶어? 알겠어, 1년 뒤에 와. 근데 줄 서서 기다려. 이런 갑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AI 개발을 하려면 칩은 필요한데 자꾸 이런 갑질을 하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쟤들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엔비디아 칩을 안 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엔비디아 칩과 비슷한 성능이나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칩을 자체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개발을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브로드컴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주문형 칩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거의 주가 흐름이 크게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보이나요? 하루에 몇십 프로씩 올랐죠. 180달러에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완전 돌파매매, 신고가를 다 돌파하는 돌파매매 자리가 됐죠. 자, 이렇게 됐던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GPU를 브로드컴에 의뢰하고 같이 개발하겠다 된 거예요. 브로드컴을 후원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또한 인공지능 개발에 진심이고, 그리고 또 제일 큰 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애가 브로드컴의 뒷배가 돼주니 얘들 제대로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시장을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얘를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이나 이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는 브로드컴을 제일 앞세우게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향후는 이 기업을 봐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 엔비디아를 놓친 분이 있다? 그래서 난 지금 엄청 고점에 있는 엔비디아를 살래? 아니면 엔비디아의 초창기 모습이 될 수 있는 브로드컴을 살래?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엔비디아 대신에 어떤 분들은 AMD를 샀어요. 똑같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AMD를 샀는데, AMD가 대항마를 계속 개발을 해서 계속 신상품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쓰지 AMD 칩을 안 쓰면서 AMD 주가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써줄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써줄 테니까 개발하라고 된 거죠. 그러니 인텔과 AMD하고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인텔과 AMD는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써줘라고 부탁하러 다녔다면, 지금은 야, 브로드컴 만들어봐, 우리가 다 살게, 그리고 돈 투자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대줄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상황이 달라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정도 시장만 뺏어와도 얘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브로드컴은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크게 오른 거는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향후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기다리시면, 저는 뭐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차트에서 우리 배웠잖아. 입이 주둥이를 많이 벌리면 모은다고. 얘가 위로 올라오든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든, 근데 결국은 여기서 5일선, 10일선까지, 20일선까지 내려왔죠.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사도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아니면 좀 더 모일 때 사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로드컴은 데이터 저장, 통신용 반도체, 설계 및 인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용 반도체 전용 칩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5G라든지 4G에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전용 칩을 만든 회사였어요. 요구하는 반도체를 생산해준 회사, 그걸 팹리스라 그러죠. 이런 회사인데 이 기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야,
우리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 구성이 이렇습니다. 반도체 솔루션이 58,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41. 자, 이게 결국은 이 두 가지 반도체 솔루션과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얘는 어디에? 데이터 저장과 통신용으로 쓰였고, 엔비디아는 추론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이런 영역을 반대로 확장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애플과 마소가 투자하고 있는 거겠죠. 시가총액이 1564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PER이 얼마입니까? 180입니다. 자, 차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가격으로 보면 PER이 182. 우리 배웠죠? PER이 높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아직 버는 돈은 크게 안 벌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 조금 조정받을 때 사라. 심지어 PBR은 15.9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PBR 0.5, 1 미만 기업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러니 저는 미국 주식은 즉 계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근데도 더 간다고 산다는 게 지금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가 이 회사는 지금 무슨 회사라 그랬죠? 팹리스가 뭘까요? 리스는 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리스, L-E-S-S. 어떤 단어의 뒤에 리스가 붙으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팹리스는 공장이 없어요. 이 회사는 공장 없이 뭐 하는 사람? 뭐만 한대요? 설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는 이런 기능을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제대로 만드는 건 누구예요? 보통 TSMC,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반도체 의뢰가 들어오면 만들어주는 거. 그건 TSMC와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이런 설계, 이런 기능을 하려면 이런 반도체가 돼야 돼 하고 설계하는 쪽에 있는 게 이 회사죠. 그래서 어떤 회사?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한국에는 이 두 회사고요. 해외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또는 ARM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회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 반도체가 필요해 라고 LG전자가 우리 제품에 들어간 이런 반도체가 필요해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기능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런 기능에 특화된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해 볼게. 얘들이 설계를 해요. 그럼 그 설계대로 자 이제 생산해봐. 근데 그 생산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TSMC가 하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들은 공장도 없이 머리로만 돈 버는 구조죠. 자, 원래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은 주목을 못 받았고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RM사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설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실제 애플에 들어가는,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애플 휴대폰 칩도 ARM이 설계하고 만드는 건 TSMC가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팹리스를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를, 얘는 GPU, 예전에 원래는 그래픽에 썼던 엔진인데 이걸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병렬 계산에 유리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GPU 형태를 안 하겠다. GPU로 하니까 속도는 그렇게 안 빠르면서 열만 많이 나고. 근데 지금은 이 방식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다 GPU만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쓰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도 엄청 많이 먹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한 도시의 전기를 다 잡아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돌리는데 전기 써야 되고 열이 너무 많으니까 열 낮춘다고 또 전기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열 낮추는 회사들도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던 거. 액침 냉각 때문에 주가가 GST, KN솔 이런 기업도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런 것처럼 낮추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진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랬더니 브로드컴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GPU 방식 안 할래. ASIC 방식으로 하겠어. 이러면서 저도 정확하게 ASIC 방식이 어떤지는 여러분께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방식으로 하면 얘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열을 낮출 수 있어. 그리고 또한 전기도 적게 먹고 속도는 더 빨라져. 그리고 그렇게 열도 낮추고 부피도 낮추려니까 뭘 써야 된다 그러면 유리기판이 들어간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ASIC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GPU도 이제 점점 엔비디아 GPU 중에서 새로 나오는 HBM은 또 뭘 쓴다 그래요? 유리기판 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승자되든 이게 승자가 되든 유리기판은 이제부터 새롭게 쓰이게 되니까 요즘 그래서 시장에 요 이틀 3일 동안 SKC, 자 여러분 유리기판 보라고 했잖아요. 2주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전에 자, 유리기판 그래서 SKC 보라 그랬고 필옵틱스라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또 뜨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거와 연관된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이쪽에 연관될 수 있는 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고대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그게 일단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인더스트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에 들어가던 유리기판 하는 SKC 이런 기업들이 뜰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좋게 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와 반도체 장비주를 사시는 게 SK하이닉스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와 PSK홀딩스, 지금 PSK홀딩스는 70% 수익이에요. 그걸 그래서 권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 요구 맞춤형 반도체 ASIC을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할 테니까 이게 앞으로 각각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에 쓰이는 중저가 통신 장비 칩을 개발했댔죠. 근데 이걸 챗 GPT 같은 AI에서 데이터 처리도 없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만들 수 있을런지는. 그런데 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나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대충 점검했을까요? 할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 했겠죠. 자, 그래서 애플 말고도 누구? 구글, 메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에 이어 최근 오픈 AI, 지금 결국은 지금 보면 이 5개 회사는 지금 전 세계 AI 붐을 일으킨 회사 맞나요? 그런 회사가 지금 이 회사에게 설계 협력을 나서고 있으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텔과 AMD가 망했던 이유는 개발은 했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엔비디아 대양 칩을. 근데 지금 브로드컴은 개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게 라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걸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외국 기업들은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갑질에 질려버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대항마가 나와야 되니까 키워야겠다. 근데 그 키우는 회사가 브로드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큰 손들을 데리고 가니까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미래를 봐서 이 PR도 말도 안 되는 182, 사실 바이오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도 PER 100 이렇게 안 나와요. 바이오주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도 이 정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반도체 설계업체가 180이 나온다.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미국 기업,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저 PER을 정당화시키고 주가가 계속 가는 이유는 뭐다? 저런 큰 협력사를 갖고 있으니 야, 저 정도 믿으면 되지 않겠나, 돈 앞으로 많이 벌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